예, 4월 19일 보내드리고 있는 서종의 법대로 일부에서는 지금 활기를 찾아가는 그런 국민의힘 경선 그 상황 분위기 그리고 각 캠프 움직임까지 우리 조정욱 변호사께서 직접 발로 뛰어서 현장 취재를 한 내용들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이분은 이제 이재명인데 일단 이재명은 마치 이 사법 위기를 다 벗어나서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이 그 선거법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그 황당한 무죄 나온 선거법인데 이게 지금 5월 중에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지금 제가 주진우 의원 그 법률위원장인데 국민의힘 거기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그 방송에서 들어보니까 4월 14일에 이 서류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마무리됐다는 거예요. 마무리돼서 지금 당장도 이제 선고가 가능하다. 그래서 6월 3일 대선인데 5월에도 선고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그 해석을 하던데 같은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5월 선고설. 자, 5월 선고설이 그 가능은 하죠. 예, 대법원은 이제 그 심리 안 하고 그렇죠. 서류로 예, 재판하잖아요. 예. 근데 5월에 놓으면요. 예. 요거는 제가 이게 불길한 예감인데 솔직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예. 5월에 놓으면 이게 그 원심이 확정될 가능성이 많아요. 원심이 확정이 된다. 항소심이 그 무죄가 확정. 빨리 넣으면은. 예. 오히려 이게 대부분은 그냥 상고 기각해가지고 완전히 확정해가 이재명한테 면죄부를 줘가지고 출마하도록 이럴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대선 전에 하면은 예. 아무래도 큰 부담이 되겠지. 왜 그러냐면 이게 그 파기해가지고 예. 이재명이 못 나오게 만들려면 예. 이 대법원에 지금 3부에가 있잖아. 예. 3부에 그 4명이 만장일치로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엄상표리가 주심이지만 거기 오석준, 이수계는 괜찮아요. 근데 이흥구가 있거든. 이흥구 조국 친구였죠. 예. 국가보안법 전과 유일한 대법관이야. 그러면 이게 만장일치로 이게 파기하려면 만장일치는 이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파기 만장일치 안 되면 이게 전합의체라고 하고 또 전합에서 이제 그 또 결론에서 또 이게 재판 안 하고 환송을 시키잖아. 그러면 이게 왔다 갔다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따라서 저는 이재명을 유죄로 만들려면 파기해가지고 이거는 이게 5월달에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오히려 5월달에 선고한다면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더 높다.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줘야 되니까 뭐 이렇게 그렇겠네. 평가를 하고요. 대법관들에게 담비될 수 없습니다. 우리 헌재 재판관도 그렇지만 뭐 보수 중도 뭐 이게 해도 다 이게 권력 민감하거든요. 자기들 예산도 있고 뭐 인사도 있고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이게 우리가 희망 고문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저는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5월에 서둘러서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이제 5월에 넣으면은 선거 그 대선 직전이니까 대선 직전에 선고를 하면은 상당히 만약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면은 이게 그 이재명 쪽에서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본인도 부담이고 그러니까는 만약에 5월 전에 선고를 한다고 하면은 그냥 검찰의 그 상고를 기각을 하는 그런 게 90% 이상이잖아요. 5월에 나온다면 대부분은 이게 93, 4%가 이게 상고 기각이에요. 대부분은 조국에도 이게 상고회가 기각됐잖아요. 오히려 저는 빨리 놓으면 이재명한테 면죄부를 대법원이 선물을 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겠네. 그러니까 대법원 입장에서 형사 3부 대법원 3부 입장에서 보면은 만약에 이것을 그 유죄 취지로 돌리는 것을 시기를 대선의 앞에서 맞춰버리면은 그 의도적으로 또 그런 것 아니냐. 그 선거에 이제 개입했다. 이런 또 논란이 그들 나름대로는 좌파에서는 그런 논란을 막 불러일으켜서 굉장히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어쨌든 대선 이후로 이제 넘겨버리는 거죠 일단. 근데 넘기는데 이거 선고를 할지 안 할지 이걸로 이제 판결해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대선 이후로 넘긴다는 게 웃기는 게. 넘기고 나서 어떡할 거냐 말이야. 그러니까 넘겼을 때 선고를 하면 엄청난 이제 파장이 일겠죠. 유죄가 되면 그러면 이제 당선 무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허영 교수나 제가 누누이 말했잖아. 당선 후에도 이게 선고한다 안 한다. 더 나아가면 이게 하급심이 재판이 5개잖아. 재판이 중단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대법원에서 이거부터 결정해라. 이게 절차 문제. 그걸 국민한테 알려줘야 된다. 그런데 왜 조대 대법원장 참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요. 직무유기인데 아마 눈치 보는 거죠. 이재명. 만약에 대선 이후에도 이게 선고한다고 하면 민주당이나 이재명이 막 강력 반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압박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상황 같으면은
어쨌든 가장 먼저 이제 나올 것이 어떤 위정교사 2심보다도 선거법 3심이 이제 가장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예. 평상시 같으면은 그러면은 이것이 선고를 안 된 상태에서 넘어간다. 넘어가면 이제 이재명이 떨어지면 뭐 떨어지겠죠. 떨어지면은 바로 그냥 저 대법원도 확정 판결하고 그다음에 위정조사 기다리고 있고 대북 송금도 있고 뭐 법인 카드도 있고 대장돈도 있고 쭉쭉쭉 이제 절차대로 쫙쫙 가서 제일 처음에는 이 피선거 박탈돼서 국회의원직 날아가고 대표직 날아가고 그다음에는 이 구속되고 피선거 거도 국회의원직 날아가면 불체포특권이 없기 때문에 바로 법정 구속도 될 수가 있죠. 그렇죠. 법정 구속되고 그 수순으로 이제 갑니다. 이재명은 완전히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만에 하나, 천만에 하나 이재명이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바로 이 헌법 84조 이 여기에 대해서 대혼란이 이제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젠가요 허영 교수가 시사 전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아주 새로운 해석이 하나 나왔어요. 저는 이거 보고 무릎을 딱 쳤는데 소정욱 변호사께서도 그 소정 TV에서 설명을 하셨지만은 야 이게 진짜 맞는 말이다 했는데 그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이제 그 소추 특권은 84조죠. 예. 내란과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예. 재직 중에 형사 소추를 안 당한다. 예. 이게 84조죠. 예. 그런데 68조에 보면 대통령이 이제 그 고리되거나 예. 이런 경우에 그 며칠 내에 선거라고 있잖아요. 예.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나? 예. 68조 2항인데 예. 대통령이 고리된 때 예, 권리. 고리라는 거는 이제 이게 탄핵이에요. 예. 탄핵에서 이제 파면되면 직무정지가 아니고 징계니까. 아예 거리가 없어졌다는 예. 이야기죠. 자리가 비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보통 이제 탄핵 예. 이런 게 고리되는 거잖아. 예, 뭐 또 어떤 어떤 거냐면 하야. 뭐 하야. 이승만 대통령 예. 하야거나 탄핵되는 거 이걸 고리라 그래요. 예. 이럴 때 60일 이내 하고 예. 그다음에 사망 뭐 이거 씻고요. 예. 근데 중요한 게 그다음 돼 있잖아. 예. 고리된 때 또는 사망하거나 판결 자, 노잖아. 헌법 68조 2항입니다. 예.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 사유로 기타 상실한 사유로 때. 판결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 그러니까 판결에 의해서 대통령직에서 내려왔을 때는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다. 헌법재판소는 이게 판결을 안 합니다. 예. 이게 결정이랍니다. 결정문입니다. 판결문이 그렇죠. 아니에요. 탄핵은 이게 예. 징계하는 결정문이에요. 그렇죠. 결정문이죠. 그건 고리에 들어갑니다. 예. 탄핵은. 따라서 여기 판결은 대법원에 의한 진짜 우리 형사재판. 예. 이게 명확하죠. 예, 그렇네. 이거 우리 헌법재정권자의 결단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대표적인 게 부정선거. 예. 대규모 부정선거로 당선됐다. 예. 그러면 이게 재판이 중단돼 버리면 그 대통령 못 끌어내리죠. 그렇죠. 근데 부정선거로 당선됐으면 재판해야 되잖아. 해야죠. 그러면 이게 판결이 100만에서 확정되면 예. 당선 무효되잖아. 예. 당선 무효. 이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기존에 진행 중인 재판 판결로 해서 예. 자격을 상실한다는 말은 그렇지. 재판이 돼야 되잖아. 그렇죠. 이거는 이설이 없죠. 예. 요걸로 이게 68조 2항으로 예. 이제 방송마다 밀고 나가면 그러면 이게 좌파들이 할 말이 없고. 그렇네. 그리고 옛날에 그 2017년에 홍준표 이미 그때 했죠. 그때 그 송영길이도 중단 안 된다 했고. 성한종 리스트로 예. 그 기소가 된 상황에서 홍준표 후보가 나갔는데 예. 그때 민주당 쪽에서 만약에 홍준표가 대통령 돼도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그러면 홍준표는 만약에 당선돼도 내려와야 된다. 이 이야기를 민주당에서 했어요. 했고 그때 국민일보에서 10명 맞아요. 지금 좌파들 예. 7대3이었잖아요. 예. 7대3. 예.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요걸 가지고 이제 그 이재명이가 예. 중단된다고 예. 예를 들어 이 대법원에서 뭐 선고기를 잡거나 예. 아니면 이게 조희대가 뭐 재판한다고 하거나 예. 이러다면요 이재명이가 건양을 안 했을 거야. 예. 어떻게 간다? 헌재로 가져간다. 헌재로 가져가려고 하겠죠. 바로 그 예. 권한대행 심판으로. 예. 헌법 소원이 아니고 권한대행 심판은 5표면 되거든. 5표. 네. 그래서 이 길을 쓰고 이번에 그래서 길을 쓰고 저기 한덕수 대행이 2명 지명하라고 하는 거 막은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직무 권한. 근데 이거 재판해 보니까 날라가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 대법원하고 대통령 예. 이렇게 권한대행 심판으로 헌재 가져가서 예. 그럼 이게 맞겠다. 이런 의도인 거죠. 예, 그런 의도인데 그러면 헌재가 말 그대로 헌법재판소 헌법 조항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데잖아요. 예. 해석을 하는 최고 기관이잖아. 예. 그러면 헌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헌법 68조 2항에 대통령이 거래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는 60일 이내 후임자 선거한다. 그 헌법에 이렇게 해놓은 것은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새로 시작된 것은 뭐 그 내란 위안 외에는 소출을 못 하니까는 여기서 판결이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판결이 나올 수가 없고 다른 범죄는 판결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전에 대통령 되기 전에부터 그 재판했던 것이 넘어오면은 대통령 되고 넘어오면은 그건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판결을 그런 판결이 나와서 피선거권의 자격이 박탈되면은 60일 이내에 대통령 다시 뽑아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판결이라는 말이 이게 이게 결정적인 거죠. 이거는 그러네요. 가장 중요한 게 헌법의 문리, 문헌에 따라 해석해야 되잖아요. 문헌 따라서. 예. 이거는 뭐 다툼이 없다고 저는 허영 교수도 주장하지만 또 이게 좌파 교수들도 다 그렇게 옛날에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걸 가지고 이제 헌재로 가져가면 근데 문제는 헌재가 이게 뭐 재판소입니까? 개판소지. 그러니까. 이번에 봤잖아요. 9대0. 예. 와, 그래서 그게 저는 헌재가 중단시키 마흔역을 보니까 조심 재판관으로 해가지고. 그럼요. 이재명이 대통령 됐으니 헌재가 이제 이거 중단된다. 여기 해석해 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저는 제가 이어서 중요한 공약을 제가 시장에 공약을 하나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여론조사가 있어요. 중단 안 된다고 하는 게 거의 50몇 프로입니다. 아, 예, 맞습니다. 예. 과반이 넘어요. 중단된다는 것보다. 그러면 이게 저는 그때 제가 법조인이잖아. 다른 데는 제가 장애 투쟁이나 활동 안 하는데 이거는 제가 분명히 약속하는 게 만에 하나게 그 헌재가 중단시킨다. 사법 쿠데타라 보거든요. 이때 저는 2천만 명 서명운동 할 겁니다. 아, 서 변호사께서 1,000만 명이 아닙니다. 제가 주도해서 저 법조인이니까 법리 해석이잖아. 우리 반대 여론이 50%가 넘단 말이야. 거의 60에 육박하거든. 이분들에게 의견을 모아내야 되잖아. 그래서 저는 제가 미리 약속드린 거예요. 이 사법 쿠데타에 제가 앞장서서 저는 받겠다. 그 방법은 뭐다? 2천만 명의 서명운동. 우리 역대 그게 없죠. 보통 1,000만이 서명하잖아. 근데 이거는 저는 2천만 명 자신 있어요. 왜? 국민이 표가 4천만이 넘는데 이재명 재판 중단 안 된다고 했잖아요. 유권자 수가 이제 4천만이 넘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제 진짜 말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 강력하게 투쟁하면요. 이재명이 정권 오래 못 간다 이래 보면 2천만 명이 서명하면 저 어떻게 버틸 겁니까? 그렇죠. 그러게 명분이 있고 우리한테 논리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헌재를 개판으로 돼 있는 그 개판소가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에게 면죄부를 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서정훈 변호사께서 앞장서서 법률적인 문제니까. 법률적인 문제니까. 제가 제일 많이 주장했고. 정치는 이제 안 하실 거니까 법률적인 문제니까 앞장서서 2천만 서명 운동을 벌이겠다. 허영 교수님 모시고 고문으로 요청한 다음에 법조인들 모아서 이거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쿠데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혼란이 있기 전에 허영 교수도 지적을 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리를 좀 해줘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저 투표하기 전에 좀 정리를 해줘야 될 텐데 지금 그 도대체 그러니까 이것도 좀 정리를 해줘야 되고 지금 진행 중인 재판들 지금 뭐 대장동 재판 이런 것도 다 지금 날짜 잡혀 있고 심지어 이 유정교사 2심 구형 때리는 날이 6월 3일 대선 날짜예요. 그거는 그럼 그날 재판 안 할 건지 할 건지 그리고 이 저 선거법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헌법 84조 해석은 어떻게 할 건지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대법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는 심우정 총장도 그렇고 이게 좀 절박하게 위기의식을 느끼고 제대로 나서야 되잖아요. 심우정도 그러잖아요. 모든 수사를 맡고 있거든. 지금 이제 문재인 기소 맡고 있는 게 돈봉투 심우정입니다. 자기 딸 문제로. 그런데 조희대도 눈치를 엄청나게 보는 거예요. 이럴 때 진짜 목숨 걸고 나서야 되잖아. 그럼요. 직을 던지더라도. 법치를 지켜야죠. 대법원장이면. 그러니까. 근데 저 충격적인 거 하나 요거 조희대 한번 요거 비판하고 와야 돼요.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라고 있잖아. 이게 마비가 돼 있거든요. 저번에 윤석열 대통령 너무 인권을 말살을 한다. 탄핵 국면에서. 거기에서 이제 그 가장 우리 그 고생하는 우리 우파 인권위원도 있잖아. 뭐 김용원 인권위원처럼 있는데 거기에 그 조희대가 임명하는 사람이 또 있고 원래 인권위원회는 국회가 4명, 대통령이 4명, 그렇죠. 그다음에 대법원장이 3명이야. 그러니까 11명이잖아. 11명이죠. 그런데 지금 사실상 이제 그 선임 한 분이 사퇴해가지고 지금 인권위가 거의 마비 상태로 결정을 못 내리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조희대가 누굴 지명했냐? 작년에요. 작년 2024년 7월 달에 누굴 지명해 인권위원을 깜짝 놀랐어요. 소람이 이름이 소람이 소람이 인권위원입니다. 비상이 조희대가 지명해서
근데 소라미 때문에 제일 좌파야. 인권위가 지금 마비된 거야. 소라미가. 예. 근데 소라미가 누구냐? 정계선. 거기 남편이 황필규죠. 예, 황필규죠. 그 공익인권범죄단 공감 있잖아. 예, 예. 공감을 황필규 하잖아. 거기 김희수를 모셔왔잖아요. 김희수가 거기 돼 있죠. 그 황필규하고 창립 멤버가 소람입니다. 아, 근데 소라미. 와, 정계선, 남편 황필규. 예, 예. 제일 좌파잖아. 마흔에게하고. 예. 그 김희수도 있잖아. 그 창립 멤버가 소람이야. 예. 소람이를 조희대가 지명해가지고 예. 이 사람 때문에 인권위가 마비돼 있다니까. 아이고, 참. 진짜 조희대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예. 저기 깜짝 놀라 인권위 마비되는데 누가 지명해봤더니 소람이고 소람이를 제가 추적해 가니까 공감의 창립 멤버다. 정계선이하고 공감 절친이야. 많이 했잖아요. 공감. 예. 예. 이 충격적이잖아. 정계선의 남편 황필규와 그 국회 탄핵수치인단 예. 대표, 뭐 단장인가 대표인 그 김희수, 예. 김희수가 같이 근무하는 그 공감인데 거기에 창립 멤버 창립 2004년에 멤버가 소람이 변호사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을 해서 국민권익 인권위원회. 인권위에 가입. 마비됐다. 지금 인권위가 소람이 때문에 예. 찬성이 안 된 게 3명 통과를 못 하고 있어요. 예, 예. 야, 충격적인 인권위.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러니까는 뭐 다른 거 다 놔두고 본인이 계속 이야기했던 게 신속 재판이잖아요. 예. 특히 선거법 같은 경우는 633 반드시 지켜라, 반드시 지켜라고 하고 뭐 공문까지 보내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재명 그 선거법 1심이 2년 2개월 2년 2개월을 했고 2심도 한 4개월 했잖아요. 그럼 3심이라도 좀 빨리빨리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대선 앞에 물론 그 대선 앞에 결정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검찰의 이 상고를 기각을 할 가능성이 이제 높죠.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은 그 부분이더라도 지금 앞으로 만약에 이재명이 집권을 할 경우에 생길 대혼란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리를 하고 나서 나중에 헌법재판소로 뭐 만에 하나 되면 가져가든지. 근데 이 정리를 해주면은 계속 재판이 진행된다 이렇게 말 한마디면은 이재명은 대통령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가 정년이 있잖아요. 예. 70. 예, 예. 그래서 원래는 윤 대통령 같이 퇴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가. 예, 예. 그러니까 실제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예. 저는 직을 걸고 지금 완전히 사법 신뢰가 땅에 떨어져 버렸잖아요. 뭐 한마디가 있어야 되잖아. 꼭 하는 게 천대엽이가 와. 천대엽은 문재인가 임명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김명수 추천해. 좌파 중에 좌파거든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또 천대엽을 법원행정처장 임명한 것도 조희대입니다. 그것도 조희대야.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은 근데 천대엽이가 완전히 편향된 좌파 중에 좌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대법원이 흔들리는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진짜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이 지명해 준 거 아닙니까? 원래는 이게 그런 안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그 개인적인 뭐 배신을 떠나서 지금 사법부가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아무 말이 없어. 한마디 말이 없다니까. 한마디 말이 없어요. 그전에는 이렇게 선거법 빨리 뭐 진행을 하라고 공문도 보내고 하더니 지금 이제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대법원장이 지금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보면 그 사법부의 가장 큰 최상위에 있는 쪽이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잖아요.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완전히 개판소가 됐으면 대법원장이 뭔가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대법원장도 뭔가 눈치를 보는 상황이고 헌법 개판소, 개판을 친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 대행이었다는 문영배는 4월 18일 날 저희들이 4월 18일 이야기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어제 두 사람이 나가는데 이미선하고 이 문영배가 뭐 인하대학교 가서 뭐 특강을 하고 특강 자체도 이게 지금 옳은 겁니까 이 상황에서? 거기다가 또 퇴임사하고 하는데 두 가지만 짚어보죠.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시간을 끈 이유를 그러니까 그때 계속 시간을 끌다가 막판에 뭐 세 사람의 재판관이 쳐들어갔다 뭐 방으로 어쨌든 그래서 8대0이 났잖아요. 시간을 끈 이유가 통합을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했던데 이 통합이 결국 8대0 그 유도 작전을 했다는 거 실토 아닌가요? 지금 이제 그 재판관 몇 명이 뭐 찬성 다 했다서기 국민이 그럼 승복하고 야 만장일치니까 우리 정영식 훌륭하신 조한창 이 사람들이 찬성하니까 우리도 승복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헌재는 이제 국민 여론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돼. 그렇죠. 4대 6이면 4대 6으로 하는 게 맞잖아요. 그대로 해야죠. 따라서 뭐 통합을 위해서 이제 끌었다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고. 한덕수 때는 했잖아요. 6대 2대 1.
그러니까요. 5대 2대 1. 다 그래 하잖아요. 5대 1. 그때 그 이준석 때 4대 4. 예. 그럼 그때는 통합 안 한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 제 말은 이게 끝까지요. 김영두가 네. 끝까지 이제 뭐 좀 버티다가 근데 막 중대 결심 어쩌고 저쩌고 막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재판관들이 압박을 받았죠. 그 사이에 해유 협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대통령 측에 김영두가 김현장이 그 우리 모경준 헌재 예, 재판관이 그때 있거든요. 말씀하셨죠. 예, 모경준. 예. 그 척을 통해서 이제 그 6개월 뒤에 하야라고 해라. 6개월 뒤에 하야로 해라. 그러면 이게 살려줄게. 예. 이렇게 대통령 막 협박을 했단 말이에요. 예. 대통령이 너 단호하게 거절했죠. 그랬더니 갑자기 돌아선 거예요. 이런 게 추악한 협박 뒷거래 과정이 있는 거지. 예, 그걸 좀 무슨 이게 통합하고 무슨 관계 있냐 이 말이에요. 실토한 겁니다. 통합이라는 말 자체가 그거 실토한 거예요. 이 시간을 끈 이유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질문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 학생이 시간을 그렇죠. 끈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는 뭐 통합을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했다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통합이라는 게 의견 하나로 모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8대 0 만장일치로 가기 위해서 시간을 끌었다. 그러면은 만장일치로 가기 위해서 시간을 끌었으면은 만장일치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헌법재판관들이 4대 뭐 4명이든 3명이든 2명이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마지막까지 시간을 끌어서 하나로 이끌어냈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실토인데 예. 추악한 뒷거래 실토한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관용과 자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관용과 자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 관용과 자제가 뭐 종료하다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그러니까 민주당은 관용과 자제를 선을 지켰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관용과 자제를 넘어서서 파면을 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이 무슨 관용과 자제? 아니 탄핵을 30번 하고 네. 그다음에 다 막 출탄하겠다 협박했잖아 중대 결심이. 그렇죠. 뭘 자제했고 관용이 있고 예산을 0원으로 다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이게 관용과 자제입니까? 네. 훨씬 이게 폐악질을 많이 거는 국회고요. 네. 진짜 자제는요. 네. 대통령이 한 거예요. 대통령이. 계엄군이 네. 뭐 몇 명 갔습니까? 네. 그냥 우리 메시지 계엄이잖아. 네. 그냥 200여 명 부사관들 비무장 갖고 네. 우리 군인들이 많이 맞았다니까? 군인들이 다 자제하고 맞다가 예. 군인들이 끌리는 어떤 밀렸잖아요. 그때 뭐 저기 뭐 군장도 막 떨어지고 나중에 피해 본 것도 그때 공개가 됐었어요. 그리고 국회가 봉쇄도 안 돼 있고 네. 담 넘어가는 쇼만 있었고 그래서 해제 의결회가 바로 해제했고 그 자제를 한 거죠. 이게 자제잖아요. 옛날 전두환 대통령 때 계엄했으면 피를 보죠. 네. 정말 이게 완전 거꾸로 이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게 문영배인데 이자가요. 진짜 황당한 판결이 현재 재판관 되기 전에 있었는데 그 민노총 소속이 그 왜 공무원 노조위원장 불법이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옛날에 지금도 이게 공무원이 정치활동하면 안 되잖아. 예, 전국은 불법이었어요. 공무원. 예. 옛날에 2015년 뭐 그전이니까 공무원 노조위원장이 불법 정치활동에 장애 집회를 간 거야. 그래서 이제 그 해임이 됐다고. 근데 소송을 했는데 문영배가 살려준다고 해임을 취소하면서 뭐라고 판결문을 썼냐? 뭐라 썼냐? 이 사람이 공무원 노조위원장이 잘못한 거는 맞다. 근데 해임되면 반성할 기회가 없다. 다시 공무원 살려줘야지 반성하면서 공무원한다. 해임해버리면 반성할 기회가 없지 않냐. 자기 잘못을 뉘우치. 그러니까 반성할 기회를 주려고 다시 공무원 복귀시키면 이렇게 판결을 쓰는 거야. 그럼 윤 대통령은 파면 시기 부르면 이게 반성할 기회가 있냐고. 오히려 복귀시켜야지 계엄 반성할 기회가 있잖아. 말도 안 되는 게 개변으로. 이게 판사냐 진짜. 와 황당해. 반성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다시 복직을 시킨 거예요. 꼭 현직에 있어야지 반성을 하나요? 근데 그 공무원이 계속 나같이 준비하러 뭘 반성을 해. 그러니까는. 그렇죠. 계속 뭐 여기서 일종의 면죄부를 받은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 계속 하는 거지. 그럼요. 이거 해도 되는구나. 와 이게 판결문 보고 지금 자락이라고 해놨는데 책에 회고록에 이거 보고 이게 진짜 이게 판사냐 이런 게 한탄이 나오죠. 어쨌든 그렇게 그 개판소를 만들어 놓고 그 두 사람이 이제 떠났고 또 이재명은 그 2명을 그 빈자리를 이제 자기가 대통령 된다고 그 자기는 자기 주입을 하고 있으니까는 대통령이 자기가 되면은 그 두 자리에 자기가 또 지명을 해서 이 헌법 그 개판소를 완전히 진짜 개판치게 만들어 놔서 나중에 자기 그 헌법 84조 또 해서 거기다가 갖다 맡기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에게 다 지금 덜통이 나 있어요. 덜통이 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 우파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좀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4.19 날이네요, 오늘. 네, 4월 19일 보내드린 서종익의 법대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다음 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